딥시크 이후에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AI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감소할 것이냐. 저는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딥시크 출현 이후에도 성장세가 멈추지 않을, 제가 봤을 때 향후 3년, 5년, 10년 동안 3배, 5배, 10배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1월 중순에도 트럼프 취임 전에 꼭 사야 될 주식 중에 하나로서 LNG 쪽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LNG 쪽은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지만, LNG 쪽으로 탑픽으로 BHI를 제가 꼽아드렸고, 연초 대비 지금 벌써 50%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LNG 외에도 전력 인프라 쪽은 정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해 놓으시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딥시크 이후에 뭐 이튼이라든지 제네럴 일렉트릭 버너바 뭐 이런 전력 기업들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대 낙폭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제가 또 가이드를 잡아 드리는 거는 이튼이나 GEV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의 이런 뭐 배전 쪽 기업이라든지 송전을 넘어서 아니면 뭐 변압기 쪽에서도 아직 상승 캐파가 큰 그런 기업들 쪽을 꼽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쪽 기업들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수익은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일단은 딥시크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AI 칩 수요가 지속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전력 인프라 산업이 축소가 될지 아닐지 많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AI 칩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지속되고, 뭐 당연히 이제 저비용 고효율 AI 칩 수요로 넘어가지만은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캐파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팩트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기존에 그러면은 어떤 쪽이 내 수출 데이터가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건지 이거를 보았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게 초고압 변압기 쪽이죠. 초고압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수출 데이터는 YOY 25% 증가. 여기서 YOY라는 거는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미국향 수출 같은 경우에는 YOY가 80%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출 데이터 직접 내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높은 단가,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북미향 쪽으로 주요 수출국이 예정대로 2월부터 높은 관세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수출국인 한국 쪽으로 쇼티지 제품에 대한 물량 확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쪽이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쇼티지가 더 크게 발생할 환경이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는 변압기 이후로는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출 금액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창상 피복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10일치 데이터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1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TH,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거든요. 미국향 데이터 역시 올타임 하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 유럽 쪽의 유럽향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력망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뒤에 다뤄드리겠지만 전력망은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는 쪽의 매출도 당연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돼서 교체하는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려사항은 무엇이냐? 딥시크 이후에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AI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감소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려해서 GEV가 많이 조정을 받은 건데, 저는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딥시크에 대한 저희 쪽의 견해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의 이제 딥시크 R1 모델 등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AI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 거고, 그런 장기적인 성장마저 촉진을 해준 분위기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AI 칩이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었던 것 뿐이지, 저비용 고효율의 보급형 AI 칩들마저 활용이 가능한 이 환경 속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더 빨리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경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고비용, 고효율에 대한 수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최적화 물결이 지속적인 성장을 세속화시키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효율성과 투자 소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멈출 뿐이지, 주기적으로 투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 오히려 그걸 앞당기는 환경이거든요. 인프라 최적화만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 AI 산업이 엣지단까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는데, 엣지 AI의 확산과 이 복잡성이 AI가 더 많은 전력을 또 필요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까지도 수요가 이제 다 퍼져 나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는 안심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력 소비 증가가 AI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팩트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를 100이라고 놨을 때 AI 산업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력망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205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 등 이런 것들의 도입이 전 세계 전력망 설비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전력망 설비 투자에 대한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AI 산업이 정체되고 아니면은 저비용 고유화가 되고, 그래서 전력만 투자가 AI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력만 투자는 결국에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AI 산업으로 전력 소요 그렇게 커지지 않겠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전력 투자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 연도에 포커싱을 두는 거는 배전 쪽이지만, 초고압 변압기 이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느 정도는 알짜 기업들을 계속 찾아 들어가서 순환매를 챙겨 가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아직 저점에 있는 일진전기 같은 기업도 다뤄드렸고 크게 상승을 해줬죠. 지금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변압기에 대한 수요 공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공급 부족이 중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지금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을 2030년까지 일단 1.6%대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부분이고, 미국 내 AI 쪽으로 인한 점진적인 수요 증가는 이게 고려하지 않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의 등장으로 예측이 변경되는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연간 최소 2%에서 4% 전력 소비 증가율이 이 새롭게 나온 시장의 예측률인데, 이것도 계속 유효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그 50%가 신규 설비 투자보다는 50% 이상이 교체에
의한 수요예요. 신규 투자가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50% 정도는 이미 노후화된 설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결국에는 뭐 이런 팩트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그 다음 부분 체크하실 거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어느 정도 이슈와 강력한 뉴스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딥시크 현상으로 인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앞당길 수밖에 없겠다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 AI 경쟁이 그러면 좀 더 빨라지고 확산도 빨라지는 환경에서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더 급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더 급해진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하에서는 발전소 건립을 수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내 에너지 공급을 현 수준에서 2배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게, 그러면은 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 일단은 전력기기, 원전,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은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단에 LNG 쪽 밸류체인으로 피팅, 그리고 LNG 설비, 그래서 BHI, 태광, 형광밴드 이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시켜 드렸던 거고, 유효해서 수익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 플러스 리슈어링이거든요. 이쪽으로 인한 전력 사용 증가를 통해서 배전반 쪽까지 같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까지 지금 또 따라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탭을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지금 최근 상황에서 조정을 받은 조선 쪽이나 다시 피팅 쪽까지도 계속 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나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여러 가지 AI 섹터들이 조정을 겪고 여기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용하게 어차피 흔들리지 않을 섹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이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전력 인프라, 그 안에서도 원전 쪽, 그리고 LNG 화물선 통한 조선 쪽, 네, 거기에 따라서 모두 낙수 효과를 받는 피팅 산업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HI나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를 다시 하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보셔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이 잡을 섹터를 하나 골라내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이튼이라는 기업, 다 아실 겁니다. 이튼은 미국 쪽 대표 이제 전력 기업이니까, 이튼 쪽에 전력만 부품 쪽으로, 배전 쪽으로 독점 공급을 이번 연도부터,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업사이드 구간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력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오히려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만큼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구독자 그리고 파트너십 이벤트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매집을 시켜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꼭 같이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태양광 쪽이에요. 사실 트럼프는 취임 전에도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쪽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산업으로 꼽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 크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류되면서 해리스 관련주 쪽으로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각을 못 받았지만,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임기 내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천연가스, LNG 쪽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LNG 쪽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은 태양광 쪽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그 기회가 돌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서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내 국내 기업들 수혜 전망이 어떻게 되냐? 태양광 통합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지아주 쪽에서 이제 완공이 예정이고요. 샌안토니오 공장 쪽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2029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규모로 확대 전망이 미국 태양광 발전 용량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 자체에도 트럼프 경제팀 핵심이 인사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세액 공제도 축소되고 있고 무역 관세 강화를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투자도 여러분들이 저점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시되 핵심 기업을 잘 꼽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협력사 이튼에 대한 부품 공급을 독점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국내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구독자 이벤트 통해서 같이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딥시크로 인한 전력망 수요 감소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는 전력 인프라 중에서 변압기 쪽, 과대납폭 쪽 잡은 쪽도 괜찮고 어느 정도 큰 상승을 이뤄내서 부담스러운 자리였던 LNG 쪽이나 피팅 쪽도 좋고 다시 여기에 이어가서 낙수 효과로 확대되는 조선 쪽도 충분히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태양광, 원전, 전력 인프라 모두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정책적인 리스크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장 중요하게 다룰 만한 섹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력 인프라, 제약, 우주항공 이쪽으로 이제 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I 쪽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미국 내 이제 독보적인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지금 국내 기업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각받을 국내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좀 걷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전력 인프라처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고요. 앞으로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정보만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